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은 중2병 진짜 원인과 치료법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너브릿지 출판 유선종 지음의 중2병 해우소입니다.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우리나라 아이들이라는 다이아몬드 원석이 녹슬어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이다. 교육의 목적을 어떻게 하면 지식을 넣을까에서 어떻게 하면 개개인의 생각을 이끌어낼까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들 주변에 늘 존재해왔던 해우소의 역할에 대해 그동안 우리들은 간과하거나 외면하고 지냈음을 자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을 만나는 분들이 가슴속에 안고 있는 근심을 풀거나 스스로를 투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중2병 해우소를 쓴 이유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못 배운 생각들. 행복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지만 그 방법들은 사람에 따라 각자 인지하는 영역과 가치관이 다르기에 나와 맞을 때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 하지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보다 행복을 가로막는 장벽에 대한 것이다. 어쩌면 행복에 이르는 제각각의 방법보다도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지에 대한 공통의 이유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 아래 세 가지에 해당된다. 첫째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해서가 가장 큰 이유이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대화 속에서 알게 됐다.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 좋아하는 일, 가슴이 뛰는 일,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일, 내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는 데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을 찾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자신의 내부와의 진솔한 대화 없이 부모나 주위의 의견대로 사는 삶, 그 어디에도 본인 자체가 없는데 행복을 찾는다는 것이 가능할까? 나 자신의 모습이 없는 내 삶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다. 외형의 집은 내 집인데 나는 그곳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그 집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둘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자유에 있다. 자유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인지하며 살아간다.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지만 그 자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자유이지만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큰 자유이다. 자유 중에서 우리의 행복과 연관이 있는 것들로는 크게 경제적 자유, 시간의 자유, 장소의 자유, 인간관계의 자유 등이 있다. 우리들이 직업 선택에 앞서 가장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 바로 자유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우리들은 직업 선택을 할 때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훨씬 부가가치가 있는지 등에 대해 거의 배우질 못했다.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가르침조차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 사실은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 즉 취업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시간의 사용이라는 자유를 일종의 보수와 교환한다는 것이다. 취업에서 이것에 대해 확실히 이야기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자유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으니 그 소중한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수입을 얻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시간과 자유를 정해진 금전 가치와 교환을 한다는 것이다. 즉, 내 자유의 시간을 상대에게 제공하고 그 금전 가치, 즉 보수를 받는 것이다. 한마디로 내 자유를 담보로 하는 것이기에 일을 한다는 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이 자유에 대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유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대가가 있었는지 역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학교에서 눈을 철저하게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행복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기 바란다. 자유는 어쩌면 인간의 영원한 테마인지 모른다. 우리가 지금의 자유를 누리고 지키기 위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 이의 희생을 통해 이 자유를 얻어왔는지 명심해야 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평생 업을 선택한 사람과 아닌 사람과는 행복을 느끼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람들이 행복과 멀어지는 이유는 바로 상대와의 비교에 있다. 어쩌면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은 첫째 이유와 연관이 있는 이야기다. 첫째 이유가 사람들은 진정한 자신을 만나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했는데 진정한 자신을 찾는 사람들은 남들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타인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한다. 남들과 나의 비교 자체가 무모하고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도 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만의 재능이 무엇인 줄 찾는 사람이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한다거나 내게 없는 것을 탐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찾지 못했기에 주변의 사람들과 항시 비교를 하게 되며 상대적인 박탈감과 불행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의 본격화는 학교에 입학한 이후 시작된다. 타인과의 비교가 일상화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학급에 30명이 있다면 아이들은 1등부터 30등까지 존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에 따라 1등에서 30등까지의 성적 순위가 인생의 질의 순위같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행복은 멀어지기 시작한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학교는 자기 자신을 찾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 본연의 의미, 목적은 뒤로 한 채 객관적인 지표와 획일화된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에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길들여져 왔다. 그렇게 길들여져 왔다는 것 자체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진정한 문제이다. 학교에서의 비교가 당연한 것이고 학교 성적이 나보다 우수한 학생은 나보다 우월하고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식이 부지불식간에 우리들 뇌리에 이식되고 만다. 즉 나는 공부를 잘했던 그 사람 밑에서 일하거나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길들여져 왔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비교를 수없이 당하고 해왔던 경험의 반복을 통해서 말이다. 비교는 필연적으로 순위를 동반하게 되어 있다. 비교를 한다는 것은 우열을 정한다는 것이고 우열을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숫자로 표시되는 순위이다. 이 비교를 통한 수치화된 순위 때문에 사람은 행복과 멀어진다. 경쟁을 통해 내가 순위를 올리기 위한 과정에서 상대는 나에게 적으로 인식되지 동료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행복한 검투사가 이해되는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는데 그 검투사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상대보다 성적이 나아야 보다 나은 순위를 얻게 되어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현실에서 경쟁의 대상에게서 어떻게 동료나 친구라는 의식이 생겨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모든 조직과 사회에서 물리적인 1등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는 행복과 만족은 존재하기 어렵다. 늘 비교와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와 피곤함만이 쌓이게 되는데 어떻게 행복을 느낄 수 있겠는가? 사람이 행복해하지 않는 커다란 이유를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본인의 본 모습을 찾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임을 깨닫기 바란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채우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자신의 모습을 찾는다는 건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중요한 명제이다. 하지만 평상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찾거나 이끌어내는 데에 시간, 노력을 할애하기보다는 거꾸로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 모자란 것들을 보완하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전체 과목들의 점수를 더해 과목수로 나눈 값의 평균이 성적이고 그 성적에 의해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과 성적에 의해 진학 및 취업의 평가 기준이 되는 현실이다. 누구에게나 가지고 태어난 탁월한 능력, 개성이 존재한다. 사실 그 능력을 찾는데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집중해야 하는데도 우리들은 가지지 못한 것, 달리 말하면 내가 가지지 못했고 경쟁력이 별로 없는 것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잘 안 된다면서 좌절하고 자신에게 실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실제로 본인이 영어 등의 어학 분야에 관심이나 재능이 없어도 사회인이 된 후 영어 학원 몇 달 다니다가 그만둔 경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물론 회사에서 승진 등의 필요에 의해 다니는 경우도 많지만 뭐라도 하나 배우려는 목적에 의해서이다. 사실은 본인이 가장 큰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분야를 찾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자 운퇴후를 준비하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좋아하는지, 무엇에 가슴이 뛰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축구선수가 본인이 야구를 잘 못한다고 좌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은 인생의 지름길이자 가장 안전한 길이기도 하다. 그 길을 알아내 내 길과 다른 곳에 쏟는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며 먼 길을 돌아가는 수고를 줄이게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향한 다리를 건너지 않고 멀고도 험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잘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살기 위함이다. 그 이상의 명쾌하고 솔직한 대답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잘 산다, 못 산다의 기준은 무엇인가? 대부분 사람들의 기준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잘 사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도 사실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이고 객관적인 기준도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커다란 과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거나 신기루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난 가끔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너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진정으로 느끼니? 자신에게 던지는 이 진솔한 질문의 척도는 무엇일까? 물론 사람마다 기준은 틀린 것이고 가치관도 다르지만 잘 산다는 것에 나의 기준을 이야기하자면 잘 산다는 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잘 산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 알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 못 사는 일도 없을 것이다. 자신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면 행복해 하는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신의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나오는지 모르고 산다면 아무리 석박사 학위가 있고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고 해도 잘 산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그동안 학교나 사회에서 잘 산다는 것에 대해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집착을 하고 살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살아온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가장 나답게 잘 사는 것임을 명심하자. 여태껏 누구도 거의 당신에게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일지는 모른다. 당신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직업 선택 시 나 자신에게 묻는 진솔한 질문. 학교를 졸업하고 본인의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진심을 투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는 아래의 질문에 대한 본인만의 진솔한 답변을 직접 글로 적어보는 것이다. 노트 위에 적어 놓으면 자신의 본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자신의 내면에서 원하는 것을 자신의 업으로 삼는 것이 가장 멀리 돌아가지 않는 삶이기 때문이다. 그 선택을 위한 질문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질문은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이다. 우리는 연봉, 복지, 안정 등 외형적인 것들을 내 업의 선택 기준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그 외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가슴이 원하는 것을 찾는 내부의 목소리임을 잊지 말자. 당신이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하자. 그럴싸하지만 생각이나 인성, 가치관 등 내면의 성향은 나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하면 훗날 어떻게 될지는 자명하지 않는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과 평생의 내 업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 질문을 바꾸어 당신의 평생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에 대해 생각해보라. 평생 배우자와 100년 해로하고 싶다면 말이다. 본인이 보수를 받지 않는 한이 있어도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본인의 인생에서 최소한 수십 년 이상을 몸담을 업에 대해 진지한 자기 성찰을 통한 선택의 과정이 없다는 것은 본인의 삶에 무책임한 일이다.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미션의 유무가 진짜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기준이다. 자신의 업을 무보수라도 기꺼이 즐겼던 훌륭한 예는 미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이다. E.T., 조스, 인디아나 존스, 쉰들러 리스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쥐라기 공원 등 세기의 명작을 만든 스필버그 감독은 어릴 때부터 영화의 세계에 몰입하였고 영화 감독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본인의 길은 영화 이외에는 없다고 확신한 스필버그 감독은 10대 후반부터 헐리우드 촬영장에서 스태프 볼런티어로 일했다. 즉 무보수로 일을 한 것이다. 그 당시에도 자신이 영화 감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확연히 그리고 있었다.
자신이 보란티어로서 무보수로 스태프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감독 스필버그라는 명찰을 달고 다녔다. 그의 열정을 평소에 눈여겨본 영화 제작자는 스필버그에게 영화 제작을 의뢰했고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스필버그 감독은 본인의 역량을 10분 발휘하여 세계적인 거장으로 우뚝 서게 된다. 본인의 가슴이 뛰는 길을 찾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보수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두 번째 질문은 만약 복권 1등에 당첨된 후에도 지금 일을 계속할 것인가 이다. 여기서 복권 1등에 당첨된다는 가정을 한 이유는 사람들이 스스로 진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마지못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 경제적인 이유에서 해방이 된 후에도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겠는지를 묻는 것이다. 복권 1등에 당첨돼서 당장 이 일을 때려치운다면 지금 하는 일은 당신의 업이 아니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 외적인 경제적 제약 때문에 본인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미루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닌 외적인 제약이라는 브레이크가 풀어져도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것이다. 역으로 본인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것을 찾게 되면 외부의 제약을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은 있기 마련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변명을 싫어한다. 시간이 없어서, 몸이 약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등등의 변명은 사실 진정으로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와 동일하다. 이러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이나 사회에 진출하고 오래 지나기 전,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기 이전이 좋다. 사회에 진출한 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 가정을 가지게 되면 현실적인 이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의 본연의 길을 찾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 질문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남을 이롭게 하는가이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공통 분모가 있다. 그들은 모두 남에게 플러스의 가치를 주었던 사람들이다. 즉 남을 이롭게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무엇인가? 널리 남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이다. 사실 우리들은 위인들 중에서 부자를 기억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소유보다는 남들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주는 존재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즉 남에게 이익, 가치, 사랑, 감동, 희생, 용기, 배품 등을 주었던 사람들이 위인들인 것이다. 하지만 본인이 진정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하고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렇기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평생 업으로 한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는 이길이기도 하다. 네 번째 질문은 만약에 무인도나 산속에 혼자 살게 된다면 무엇을 하겠느냐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남의 시선이나 평가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다. 특히 지금의 인터넷 시대에는 더더욱 남에 대한 의식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진다.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SNS 등은 한마디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행위이다. 그러나 무인도 산사에서 혼자 생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타인을 의식할 필요 없이 본인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라면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를 통해서. 다섯 번째 질문은 타인에게 칭찬도 여러 번 받고 나도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무엇인가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상시에는 잊고 살아가지만 주변에서 소질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분야가 분명히 존재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놀도록 하면 열심히 하는 분야가 각자 다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은 관심 분야, 좋아하는 분야가 반드시 가지고 태어나는 법이다. 진정 좋아하는 일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집중하고 열심히 했던 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상기하자. 이처럼 어릴 적 타인에게 칭찬을 받았거나 너는 이쪽 일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분야와 내가 몰두하던 부분이 겹치는 교집합을 떠올려보고 거기에서 숨겨진 내 보물지도를 찾아보도록 하자. 6번째 질문은 진정으로 본인이 원했던 3년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7번째 질문은 당신은 무엇에 가슴의 센서가 작동하는가이다. 즉, 무엇에 가슴이 뛰는가이다. 가슴이 뛰었던 경험으로는 대부분 첫사랑이 생각날 것이다. 첫사랑은 누구에게나 인생에 있어 최고의 가슴이 뛰었던 경험이고 문학과 음악 등의 예술에서 가장 많이 주제가 된 주인공이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천직, 평생 업을 찾는데 최고의 정확한 센서가 가슴속에 존재하는데 그 놀라운 센서는 바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떨림, 두근거림이다. 각자 자신의 평생 업이 무엇일까 고민할 때 이 센서가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기 바란다. 거짓말 탐지기는 어쩌면 속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가슴속 두근거림의 센서 앞에서만큼은 절대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자신만의 재능이 100% 존재한다. 바로 개개인의 그 재능을 찾는 과정이 난 진정한 교육 과정이라 믿는다. 내 기준에서 인재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다. 어느 학교 무슨 과를 나왔는지, 영어 공증 시험의 점수가 얼마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만나고 발견한 사람, 본인의 미션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인재이다. 이는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위에 제시하는 7가지 질문에 의거해서 진지하게 본인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특히 7번째에 자신의 심장에서 작동되는 그 두근거림이라는 센서를 통해 본인의 업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믿는다. 네, 지금까지 지금 눈 밑의 자식은 보이지 않고 바라는 자식의 미래만을 보고 있는 부모에게 보내는 처방전이라는 부제가 붙은 중2병 해우소 제3장 학교에서 못 배운 생각들 챕터를 낭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